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저 요즘 자유한국당 삭발 릴레이가 한창입니다. 그렇죠. 삭발. 역시 예. 이 제 중심으로 이 모든 사건이 다 맞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어디든 끼지 않는 데가 없는 우리 손유진 기자께서 심지어 삭발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보다 무려 몇 개월 앞서가지고 삭발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배치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왜 그랬나요? 그 뭐 크게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냥 제 머리가 워낙 좀 곱슬머리가 심해가지고 머리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냥 한번 좀 있어 보이려고. 그리고 또 같이 진행하는 최한석 기자는 또 상대적으로 머리가 좀 기니까 네, 좀 밸런스. 나름대로 좀 튀어보려고 저도 짧게 깎았습니다. 그때. 뭐 어쨌든 그 경험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4월에 그 우리 진주 지역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그때 삭발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있었습니다. 네, 국회가 선거법, 공수처법,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 그때 바로 삭발을 했는데 예. 당시 SNS에 스스로 이제 영화 그 아저씨의 원빈처럼 삭발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손유진 기자가 이게 석연치 않다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왜 그 석연치 않았나요? 저도 영상을 남긴 게 있는데 네, 저도 원빈의 아저씨처럼 한번 깎다가 네, 갑자기 깎는데 막 푹푹 파버리지 하고 완전히 연구가 돼버려가지고 주변에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네, 네. 예? 그렇게 깎으면 안 된다고 막 쫓아와가지고 저희 또 주변에 또 머리를 또 깎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다시 깎아주셨는데 네. 하면서 이야기가 진짜 왜 혼자 이 머리를 건드려가지고 이쪽은 엉망이 됐다. 밸런스 맞추기 힘들다. 아니 어차피 빡빡 밀 건데 밸런스가 무슨 필요 있냐 이래도 그 바리깡이 이게 들어가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쭉 타게 되면 이 막 잘못 건드려져 가지고 막 땜빵 오듯이 막 하여튼 머리가 층이 지져 가지고 그 삭발도 좀 이상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이제 박대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렇게 깔끔했죠. 자기가 삭발하는 자세는 네. 자세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당연히 그 원빈의 아저씨 보신 분들 저거 다 뻥이라고 뭐 하시겠지만 바리깡 그 삭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삭발하는 게 이게 뭐 그냥 바리깡으로 그냥 막 다 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 팔이 또 뒤통수에 제대로 안 잘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만만치 않네요. 그게. 예, 혼자 보는 이렇게 것만큼. 삭발한다는 거는 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삭발 선배인데 예. 요즘 최근에 자유한국당 릴레이 삭발에 대해서 조언을 한마디 하신다면 저도 사실은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는 머리 삭발하면 네. 뭐 반항하고 보이고 뭐 소위 뭐 예. 양아치처럼 보인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뭐 안 좋아.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번 나이가 들어가지고 괜히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삭발을 해봤는데 제가 봐도 뭐 이거는 예전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 분위기가 뭐 유교적인 분위기가 돼가지고 뭐 옛날에 뭐 신체 발부는 뭐 수지부모라 해가지고 맞습니다. 털끝 하나라도 중요해서 뭐 삭발을 하는 게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고 이렇게 하는데 시대도 이제 좀 많이 바뀌었고 네. 또 뭐 금방 또 이게 또 한 2달 있으면 거의 뭐 빨리 자란 사람이 야한 생각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자란 사람 뭐 생각만 하세요. 야한 생각은 뭐 밖으로 표출하지 마. 생각만 하시면 어쨌든 뭐 노동계 이런 데서도 가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삭발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일종의 표현 방법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 요즘 하고 있기는 한데 본인들이 이전에는 그런 이렇게 행위들을 노동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웃었죠. 예. 그것들은. 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앞서에 뭐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죄송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앞서 뭐 결의 뭐 다지고 이런 거 하신 분들한테 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뭐 아무튼 뭐 좀 뭐 다들 좀 진지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뭐 저희가 보기에는 그 뭐 총선을 앞두고 또 이렇게 뭐 예, 예. 뭐 좀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손유진 기자께서는 차가 가지 않는 산 정상을 기피하잖아요. 예, 저번에 뭐 추석 특집에도 이야기했지만 네. 의령에 있는 한우산 아, 예,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정상까지 차가 올라갑니다. 차 대놓고 한 20m 정도만 살짝 끌어 올라가면 되는데 정상입니다. 예, 정상이고 그다음에 네. 또 제가 이뭐 창녕 황산 네. 사실 이렇게 올라가면 막 걸어가야 되는데 저는 정상에 막 진짜 힘내게 걸어 올라갔는데 네. 정상에 오뎅 파는 그때부터 아줌마가 있어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쪽으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뒤쪽으로 보니까 차가 올라오는 길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차 올라가는 산은 무조건 좋아하고 나머지는 뭐 굳이 왜 산을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양산에 좀 꽤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양산 천성산 정상부에 지뢰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또 산에 그렇게 또 지뢰를 이렇게 씌워 그러니까요. 그것도 산 정상에다. 네네. 예. 오늘 신문 보니까 그 양산 천성산 매설 지뢰 제거 내년 재추진이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뭐 기사도 길지는 않은데 벌써 제목만 딱 봐도 많은 게 담겨 있잖아요. 먼저 최전방도 아닌 후방 중의 후방인 천성산에 지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제거를 재추진한다 했으니까 지금까지 뭐 제거를 하려 한 적이 있으나 그렇게 못했다는 거. 예. 다시 말하면 이게 좀 고질적인 문제였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 이 천성산 하면 예전에 그 KTX 터널공사 때문에 그 도롱뇽 소송 맞습니다. 했던 예, 그 예. 산 아닙니까? 네, 예. 지유스님 네, 하셨던. 지유스님, 예. 네, 맞습니다. 그 기사 보니까 천성산 제1봉 정상에 1961년부터 공군 부대가 주둔했다 하다가 2003년에 철수하고 그다음에 2006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아직까지 저 지뢰가 매수되어 있고 뭐 폐타이어도 있고 뭐 철조망 등 부대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벌써 16년째 악성 민원인 셈인데요. 2012년에 지뢰 제거를 진행하다가 종결을 했고 이번에 다시 진행한다라는 소식이네요. 그 좀 정말 이런 뭐 군사시설 철수에 혹시 그게 누가 뭐 보물을 숨겨놨나요? 모르겠습니다. 정상에다가 못 가게 하려고 네. 또 괜히 또 이런 말 듣고 그 천성산 정상에 가셔가지고 가시면 뭐 땅 땅 파고 꼭대기 그러시면 안 되고.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그냥 웃자고 한 소리 웃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수 의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네. 올해 공군본부와 양산시가 이제 세부 협의를 거쳐가지고 네. 국방부가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면 예. 내년부터 지뢰 제거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 군 부대가 철수했을 때는 아마도 아름다운 천성산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뭐 이런 내용으로 뭐 홍보를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지뢰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아찔하긴 합니다. 아니 그래 이왕 돌려줄 거면 그러니까요. 뭐든 뭐 안전하게 해가지고 돌려줘야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 그럴 것 같았으면 비행기도 놔도 그냥 뭐 이렇게 뭐 공군 본부라니까 뭐 비행기도 헬리콥터도 한 대 놔두고 국민한테 주지. 그런 거는 이렇게 잘 뭐 시설 같은 거 잘 챙겨가면서 왜 지뢰는 네. 이렇게 그 뭐 빨리 이거를 서둘러 이렇게 뭐 제가 가지고 네. 뭐 일단 모르겠습니다. 지뢰가 파묻히면 환경을 뭐 파손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모든 뭐 주위에 뭐 폐기물 같은 거에. 거죠. 폐기물도 타이어도 있다고 하니까 네. 환경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이렇게 안전하게 천성산을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네. 차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아까 빠졌는데 케이블카 있으면 또 갑니다. 네. 예, 케이블카 있으면 케이블카 타고 설악산도 저는 케이블카만 가는 구간만 딱 가고 다른 데는 뭐 저 흔들바위 뭐 선녀바 이런 쪽 가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참 그리고 진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송 기자가 예. 뭐 보물 같은 거 묻어놨나 이거 진짜 절대 아니니까 큰일 납니다. 진짜. 함부로 예.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경남도민일보 일면에 나온 그 아이 보호의 국적이 중요합니까? 아이 기사는 진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만든 기사입니다. 예, 외국인 이주민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네. 아이를 낳고 이렇게 버렸는데 예. 국적이 이렇게 신고를 안 하는 거 없으니까 그렇죠. 시설에서 아예 이제 지원을 거부했다는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렇네요. 먼저 그러면 내용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예, 아이는 지난해 11월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보시면 좀 태어난 지 그래도 좀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렇네요. 예. 일단 기사에서 가명을 진주라고 했다고 하네요. 예, 예. 그 진주는 그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과 네. 한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네. 생모는 출산 이후에 종절을 감췄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생부로 추정되는 남자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면서 네, 네. 현재 친자익인 소송을 뭐 제기해가지고 음.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 최소한 어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아이를 맡는 주체가 없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관련된 시설을 좀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그 소송 중이니까 뭐 아이를 봐줄 이렇게 단체를 찾기 위해서 그 이주인권 단체에서 이 진주 지역 진주 아닙니다. 아이 진주를 키울 수 예, 있는 가명료. 예. 지역 아동 보호소를 찾았는데 네. 진주시에 있는 보육원에서 모두 다 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후 부산시 지원을 받는 한 보육원이 입소를 허락했으나 그다음에 네. 부산시가 진주가 태어난 지역이 또 부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 예. 입소를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결국 지금 현재 진주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미인가 시설로 이렇게 보내져 있습니다. 그 일단 그 진주시도 그렇고요. 이- 부산시도 그렇고 입소를 거절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먼저 뭐 국적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은 이 무상교육, 교육비, 기초생활수급 등 지원 대상을 한국 사람한테만 이렇게 지급한다고 이렇게 제한되고 있어. 네, 네. 현재 이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무국적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뭐 이렇게 상태니까 그 미등록 이주아동은 아직 뭐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법이 지정한 지원 대상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 좀 확실한 아이들은 사정이 좀 다른가 보죠. 예, 좀 다르다고 합니다. 네. 뭐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인이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육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결국엔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그 이제 미국적 아이는 입소를 거절당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물론 뭐 해당 시설이나 지자체가 네. 뭐 예산 때문이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고 있지만 네네. 뭐 전문가들은 예산 문제가 큰 거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예. 그 무국적이라는 게 이렇게 키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성장하는 내내 이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사실 뭐 그 문제도 아주 심각한데요. 네. 출생 신고가 이제 안 됐으니까 네. 보육, 뭐 의료, 교육 혜택을 지금 거의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존재를 하지만 그렇죠. 예, 이 실제 존재지- 법적으로는 이 사람 형태는 있는데 네, 네. 뭐 존재하지 않은 뭐 그런 셈이죠. 아, 예. 그렇네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관련 전문가들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시나요? 예, 보편적 출생 등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네.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네. 출생 후 즉시 등록된 권리를 보장한다는 그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잖아요. 예, 그 그렇죠. 속지주의 이렇게 되나요? 속지주의죠. 예, 우리는 이제 속인주의가 되는 건가요? 속인주의가 되죠. 예. 그러니까 아까 무국적 아이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이 아이들이 뭐 좀 있다고 이렇게 저도 뭐 들었는데, 네. 근데 이 지금 이 어디에도 등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아, 힘들다는 그렇네요. 겁니다. 예. 뭐 등록이 돼 있어야 그렇네요. 통계에 잡히기도 어려운 점이 있네요. 아, 그래 참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제 더 좀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지만 또 꼭 답을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어떤 큰 과제하고 좀 마주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 이 어려운 문제를 사회적으로 좀 잘 풀어서 좋은 답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창원에 부도가 난 민간 임대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하기로 하면서 그 다행히 입주자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열리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그 LH가 산정한 수리비가 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문제를 취재한 김희공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공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먼저 그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좀 길게 이어졌던 일이라서 내용을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테니까 혹시 틀렸거나 빠진 내용이 있으면 보완을 좀 해주세요. 네, 네. 먼저 일단 국토교통부에 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해서 건설한 민간 임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이 목적인 주택인 거고요. 근데 이제 임대 사업주가 은행에 연체금을 갚지 않아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입주자가 보증금을 잃게 될 처지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부도 신고를 먼저 접수한 창원시가 좀 조치를 서두르지 않은 게 드러났고, 부도 이후에 이제 이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또 이주를 할 입주자가 있다는 것. 그 이제 이 지점에서 창원시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문제로 불거졌던 거고요. 다행히 이제 LH가 이 임대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그 입주자 권리를 그나마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 조건으로 이제 창원시에 수리비 35억 1,200만 원을 통보했고, 이 수리비가 단순하게 계산해도 이제 가구당 6,600여만 원 정도 되니까 거의 보증금 수준에 맞먹는단 말이죠. 여기까지 대충 정리한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일단 이게 올해 2월에 주민들이 이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다. 네. 통지서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뒤늦게 이게 실제로 부도 발생 의심 이제 신고 자체는 작년 8월이었는데 이제 주민들은 좀 늦게 알게 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집이 이게 왜 가구당 보증금을 맞먹냐 하면 이제 보증금이 평수마다 다른데 1,400만 원 있고 7,500만 원이 있거든요. 네네네. 평균 7,000만 원을 보면 되는데 네. 이제 가구당 이게 그 수리비가 6,600만 원으로 책정이 되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LH가 정말 의사가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의심을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 LH가 이 창원시에다가 수리비를 요청할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게? 네, 그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하고 도교통부의 그 훈령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공공임대사업자가 부도난 임대 아파트를 매입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공공임대사업자는 LH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5년 동안의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리비 구성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그 수리비는 보통 지침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건물 내외부, 전기, 승강기, 급수, 가스, 배수 이런 것들 이제 공용 시설까지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언뜻 봐도 가구당 6,60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오면은 엄청 센 편인데, 제가 예전에 그 거의 아무 내장도 없는 깡통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한번 입주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한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지금 당황스럽고 이제 이게 의심이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보증금이 평균 7천만 원인데 이게 공시 가격으로 따져도 아파트가 뭐 4,600만 원에서 5,400만 원 사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수리비가 나오니까 이게 또 문제인 거고. 그리고 아파트 이게 전체 수리비 중에서 세부 내역을 따져보면은 네. 이제 외부 시설을 하는 공용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시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집 내부 네. 집안쪽을 수리하는 그 수리비 측정하는 게 있는데 집마다 이제 4,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집값이 평균 5천만 원인데 뭐가 수리비가 4,500만 원이다. 네. 이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LH가 이게 뭐 보니까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뭐 전기 승강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승강기 이런 경우는 지금도 뭐 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LH는 어떻게 이거를 계산을 한 거죠, 이게? 이제 LH 관계자는 이제 그게 이제 매입한 후에 관리를 하려면 특정 기준이 있는데 그에 맞게 산정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그 자료 내역을 제가 전부 다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경주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있어서 이제 그걸 좀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청구를 해놨고요. 이제 나중에 받아서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 아까 경주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경주 쪽에 그쪽 사례를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경주가 지금 이제 저기 창원에 있는 인간에 있는 아파트처럼 딱 비슷한 시기에 네. 이제 올해 2월에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쪽의 주민들도 경주시에 요청을 해서 이제 LH의 그 매입 의사를 밝혔고요. 이제 이게 다행히 이제 거기도 추진이 되고 있나 봐요. 이제 그래서 그 경주시도 이제 LH로부터 그 이제 수리비를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2,200만 원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창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면적이 좀 작아요. 여기 예. 창원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곱미터로 나눠보면은 경주는 제곱미터당 30만 원 수준이 되는데 네네. 창원은 이제 거의 88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오. 그래서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차이가 참 많이 많이 나네요. 나네요. 예. 충남 공주에서도 네. 이제 2010년에 부도가 나서 이제 2018년에 다 해결이 된 이런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거기도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수리비를 계산해 보면은 네. 가구당 1,00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여기는 더 저렴하네요. 네, 그거는 이제 예. 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할까요? 이제 그쪽도 원래 애초에 그 LH가 측정한 금액하고 공주시가 측정한 금액하고 이 갭이 컸는데 이제 그게 좀 터무니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공주시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체 용역 사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제 이게 결국 합의가 된 건데 이게 한 8년 정도 걸렸다. 아이고야. 8년.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 사례를 봤을 때도 이게 그냥 LH가 툭 던진 비용을 그대로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창원시가 좀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창원시 대책은 어떤가요? 네, 창원시도 이제 좀 LH가 통보한 이제 이 수리비가 조금 지나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창원시도 이제 LH의 그 공동 실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같이 실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창원시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자기 시민의 주거 안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뭐 주민들 입장에서 또 보면은 주민들은 진짜 정말 그렇죠. 지금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계약해서 보증금 냈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경매 통지서가 날라온 거고 이제 그러니까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서 네. LH가 좀 이런 부분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희곤 기자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이게 LH가 비슷한 사례도 있고 다른 지역 사례도 있고 해서 대략 이 수리 비용을 규모를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그냥 우리 쉽게 하기 편한 얘기로 좀 그 수리 비용을 많이 보전받으라고 처음에 좀 세게 튕긴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부분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좀 근거를 살펴보고자 이제 자료를 한번 좀 받아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그 좀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시민사회부 김희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신문에 또 LH 관련돼가지고 또 다른 또 재밌는 기사 나왔습니다. 뭐가 하나 있었나요? 예, 그 창립 10주년 맞이 기념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벌써 10주년.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이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예, 그 5가지인데요. 네. 소개해드리면 국민께 꿈을 드리는 LH, 네. 지역에 숨을 불어넣는 LH, 네. 미래의 길을 여는 LH, 예. 경제의 힘이 되는 LH, 직원의 길을 도두는 LH입니다. 멋집니다. 예, 보니까 예. 직원의 길을 도두는 이건 좀 부럽기는 하네요. 그다음에 앞에 보면 그 국민께 꿈을 드리는 LH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좀 더 이렇게 국민께 좀 이 헛된 꿈 말고 진짜 꿈을 현실 가능한 꿈을 이렇게 드리는 예. LH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하여튼 뭐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주진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승환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디오 맥도날드를 들을 수 있는 경남도민일보 채널 구독 부탁하고요.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맥도날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맥@idomin.com으로 소통합니다. 저는 경남도민일보 이혜영입니다.